네, 절차 이렇게 경매 절차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테크니컬하게 한번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는 안 할 테니까 뭐 좀 쉽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택 임차인입니다. 이제 상가 임차인이 있고 주택 임차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요번에 살펴볼 거는 주택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퀄 표시를 했는데 소액 임차인 이퀄 약자 보호다. 우리나라에 그 주택임대차 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재개정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법은 특별법으로서 좀 약자에게 그 사회적인 합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좀 보호를 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 법이 이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는 또 물권 우선주의에 의해서 그런 물권자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보호를 받는 이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일정액, 보증금액 중에 그 어떤 덩어리 중에 아주 작은 일정액을 우리가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1984년도부터 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표가 내용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 항목이 한 수십 개 되니까 너무 이제 글자가 자르니까 16년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3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3,400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에 1,700만 원 이렇게 요 부분이죠. 2018년도 9월 18일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의 3,700만 원, 그리고 이런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에는 최소죠. 최소 5천만 원 이하의 1,700만 원. 그리고 2021년 5월 11일자에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이하의 5천만 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는 6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그리고 23년도 작년이죠. 23년도 2월 21일 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 그 범위입니다. 그 이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금액 계약서상의 금액이 1억 6,500만 원, 550만 원 이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법에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1억 6,500만 원 그 이하로 적었을 때 5,500만 원 소액보증금이죠. 여기 일정 금액의 범위를 요 5,500만 원까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에 2,5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경매와 무슨 상관이냐. 또 이 표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공인중개사님들, 그리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아마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아까 2016년도 그 3월 31일 이전에 거는 글자 크기 때문에 잘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 아주 오래된 임차인들 전입되는 그 연도 일자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간히 있습니다. 그 연도 그 일자 부터 누가 여기는 생략돼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준 시점이라는 것이 바로 먼저 들어왔던 물권자들 중에서 담보권이라고 하죠. 그 담보권 설정자들이 책임져야 될 금액과 그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들어왔으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항목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에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담보권자들이 이 법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역의 이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먼저 이 금액들을 소액보증금 일정 금액을 자기보다 먼저 줄 요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금액은 꼭 자기보다도 먼저 임차인을 위해서 먼저 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은 연도와 날짜가 다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입된 날짜에 시행되고 있는 요 지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지역에 요 금액을 갖다가 양보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걸 감안하고서도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다든가 건저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고 또 빌려줘야 되는 것도 이치에 맞는 거고요. 실제 경매 진행에서는 무조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은 그 낙찰 금액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먼저 경매 집행 비용 다음으로 2등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권리가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23년도 2월 21일자 이후부터 이사를 갔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보증금이 좀 크고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억 6,500만 원 넘게 이사를 갔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을 먼저 받지 못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 1억 6,500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2억 원에 전세를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 법하고는 관계가 없다. 다만 확정일자 또 찍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작용한다. 요것은 누구라도 인정하는 우리 사회적으로 합치되어 있는 약자,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로 1억 6천, 5천, 1억 4천, 1억, 뭐 8천 요렇게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먼저 임차인을 위해서 준다. 그러고 나면은 그 배당 재단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낙찰 금액이 1억이었는데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를 5,500을 먼저 주다 보니까 4,500만 원만 남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경매 비용을 또 먼저 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만 남는 거죠. 이제 그것만 그 아래 순이나 또 경매 신청하신 분이 가져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임차인이 또 확정일자를 제때 잘 찍었는 경우에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순위에 입각해서 배당 재단을 서로 공평하게 배당을 받는다. 또 배당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대항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로 뭐 임차인들 이런 문제에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사실은 인대항력이 있고요. 물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이제 깊은 이야기인데 우선 인대항력을 먼저 살펴보면은 사람이 계약에 의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권리가 이 부동산하고 어떤 관계 또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경매에서 많이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큰 재산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거나 너무 많이 가거나 또 너무 적게 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법으로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은 또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골자만 간단하게 추려서 한번 핵심은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와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은 먼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유자와, 적법한 소유자와 또 임차인이 만나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얼마고
또 이사 날짜는 언제로 하고 먼저 계약금은 얼마고 나머지 잔금은 얼마고 입주할 때 얼마 내야 이제 된다라는 조항까지 다 하죠. 또 특약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특약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입신고 해야 되죠. 그건 이사 가는 날짜에 하게 되죠. 그리고 인도라는 것은 적법하게 계약을 했으니까 주인으로부터 적어도 요즘은 그 키록으로 돼 있죠. 그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면 되는 것으로 그걸 이렇게 부여받는다든지 또 열쇠 키를 이전 받으면 이제 그것이 비로소 이제 합법적인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은 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사 날짜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뭐 오전에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 날짜의 시간은 그날 24시까지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밤 12시죠. 이사가 이제 그 날짜의 한계가 12시니까 그 전날 12시, 밤 12시에 24시에 완결을 됐다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는 제가 영시라고 따로 표시는 안 했는데요. 그 영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날짜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절차에서 항상 몇 월 며칠 몇 시라고는 안 따지고요. 날짜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차이가 그 등기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 차이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순위가 먼저 순위냐 후순위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한 다음 날 0시에 그리고 계약서상에 주일 그 다음 날 0시라는 거죠. 이런 날짜들이 뭘 이야기하냐? 계약서에 보면은 뭐 몇 월 며칠 입주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전입을 빨리 하거나 확정일자라는 것을 빨리 찍거나 뭐 인도를 좀 늦게 받거나 뭐 다양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인도 날짜와 계약서 날짜가 일치하면 제일 좋겠죠. 어쨌든 주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날짜가 비로소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점유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용어집에 가셔서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대항력도 검색해 보시면은 또 더 많은 내용을 또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사를 하고 보통 2년 주기죠. 그 다음 연장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될 때가 있죠.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최소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그런 기간 요건에 맞춰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할 때 보증금이 반환이 잘 되면 좋고요. 또 안 되면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살펴보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어요. 소유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이사를 간다, 보증금을 빼달라, 뭐 계속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보증금 빼달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안 빼준다든지 또는 그 확답을 안 한다든지 결국에는 그 계약일로 2년이 지난 날짜에 그 보증금을 못 받고 붕 떠버리는 거죠. 임대인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뭐 해외여행 갔다든가 뭐 입원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당하는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참 안달이 나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음 집까지 이렇게 다 계약을 해놓고 보증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차질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말하기가 참 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 먼저 가고 문 잠궈 놓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 점유 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열어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점유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런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짐도 또 놔두고 가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지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감안되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대항력을 잃었느냐, 상실했느냐, 아직도 그대로 건재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버렸고 안 줘요. 안 줘서 할 수 없이 내용 증명으로 그 소유자에게 돌려달라라고까지 했고 또 무응답이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차인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건저당이나 압류나 뭐 전세권이나 뭐 임차권이나 이런 것은 소송을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물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그냥 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유자, 임대인과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확정일자, 대항력 갖추고 이랬던 사실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또 송금하는 또는 여러 가지 영수증들 다 입증해서 소송에서 임차인이 맞고 또 아직 돈을 못 받았구나 라는 인정이 돼야만 비로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그래야 강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소유자를 상대로 그 집에다가 강제 경매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임대보증금이 거의 매각가에 감정가에 근접하는 경우, 또 역전세라고 하죠. 그걸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빨간 글씨와 같은 이런 흐름들을 대부분 갖게 됩니다. 이런 실무적인 그런 상황을 또 아시는 것이 또 경매에서 또 낱낱이 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경매는 집행 절차 속에서 대항력이 있느냐, 뭐 확정일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경매만 관심, 뭐 재테크만 관심 있다고 해서 다 뭐 이렇게 좋은 것이 발생할 수는 없고요.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좋은 것들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비입니다. 임차인 관계를 알아야 이 경매에서 첫 번째 장애물을 허들을 넘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의무가 있다. 뭐 그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빌렸을 경우에는 그 임차물을 또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선의의 그런 점유자로서 고장이 났다든지 뭐 보일러가 뭐 겨울철에 터졌다든지 뭐 빗물이 샌다든지 이랬을 때 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얼른 응급 조치를 하고 또 수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것은 선의의 관리자가 임차인이 비용 지불을 하고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청구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또 되는 겁니다. 다만 경매 절차 속에서 이런 것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자신보다 후순위, 아까 대항력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대항력이 언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약서상에 그 입주일 그 다음날 0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면은 뭐 정각 9시부터 뭐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또 다른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그리고 건저당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다음날 0시라는 의미가 동순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0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제 출근해서 일을 하는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그 9시간 동안, 0시부터 9시간 동안은 임차인이 가장 우선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사한 다음 날, 그 계약서상에 있는 날짜에 입주일 다음 날이죠. 에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순위를 획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대항력이 있죠. 그날이라 하더라도. 근데 그 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대항력을 주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밑줄 쳐놓은 것 같이 자신보다 선순위에게 대항 못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아까 우리 표에서 살펴봤죠. 그 최우선 변제, 우리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소액, 그 일정 금액, 그것은 경매 비용 다음 2순위로 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 금액만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확정 일자를 찍었다면은 그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날짜의 순위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 회복 특약이 뭐 혹시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수리가 아니고 뭐 대문을 뭐 어떻게 이렇게 위치를 바꿨다든지 본인의 편의에 의해서 또 인테리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뜯어내고 다시 원상복구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가면 되는데 말만 하고 쓰지 않았다라면 이건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법리적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경매에서 벌어지는 이제 절차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계약서가 또 위조 됐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하늘색으로 1, 2, 3번이라고 제가 이제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대항력 유지, 이건 언제까지? 날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 주민등록 전입 사실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낙찰받았다가 불허가 떨어지거나 또는 뭐 대금 납부 기한에 또 납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취하나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사를 가버렸다. 주소 이전을 해버렸다. 전입신고를 딴 데 가서 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등기상의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이사 가기 전에 꼭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과 협의가 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 잔금 납부를 하면서 동시에 또 서류를 받으면 되죠. 그럴 땐 가능하고,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이제 안 해줄 때, 그럴 때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주소를 빼도 되고 점유를 빼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 놓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전세권 등기입니다. 요거 등기 한 것은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아닙니다. 실제로 등기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되죠. 다 각기 다른 이야기, 다른 권리,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전세권 등기는 독채 전세일 때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간혹 다가구나 단독에서 이렇게 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독 전체를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전세권 등기도 효용 가치가 뭐 꽤 좋습니다. 근데 다가구인 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셔도 크게 뭐 덕볼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독채일 때 그 전세권이 비로소 물권적 작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가구는 임차인들이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데 아닙니까? 주인은 한 사람이고 토지 건물 각기 있는데 거기서 뭐 최우선 변제 받아가고 뭐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받고 나면은요 전세권도 다 뭐 순서에 받게 되는 거지 뭐 더 우선적으로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순위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대항력을 계속 갖추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항력으로 다시 작용을 합니다. 전세권이 있고 대항력이 있고 두 가지는 별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권 자체는 그렇다.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임찬에 관련된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설명이 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용어집이랄지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검색을 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뭐 혼자 또 공부하실 경우에는 그런 중요 사항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강의 도중에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이해를 못했을 때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또 상당히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이다 보니까 질문이 있으셔도 이렇게 바로바로 하실 수는 없는데 그런 사항들을 못 알아놨다가 문자로 이렇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전편에 이어서 또 이번 편에도 이 편에서도 뵙게 되는데 저희와 또 저와 우리 함께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이번 시간은 인사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종국입니다. 천왕성입니다. 자, 제가 계속 이 유튜브로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간혹 졸리시고 집중 안 되시고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이런 의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찬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오는 3월 둘째 주, 넷째 주. 날짜로는요, 9일하고 23일입니다. 오전 11시에 특정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10-7433-5045, 문자 일빵빵 100을 남겨주시면은 장소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거의 한가운데에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시기 가장 좋을 겁니다. 경매가 궁금하시면은, 부동산이 궁금하시면은 상담할 거리, 질문거리 적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봬요.